이번에는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진원도와 동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하이트 게이지에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로 이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수평으로 설치한 것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설치한 것이 좀 어색할 텐데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나 수평으로 설치하는 거나 측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인디케이터는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설치를 하든 간에 이 레버, 테스트 인디케이터 끝에 있는 레버의 움직이는 방향이 공작물의 치수 변화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아까 이론 시간에 잠깐 설명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가장 높은 점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원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이 이 원의 지름 방향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은 제가 실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다이얼 게이지 이제 눈금을 0에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고 다른 측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케이터의 바늘을 반드시 0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맞췄다 하더라도 그 처음에 세팅한 그곳으로부터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정확하게 알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0으로 맞추는 것이 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0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품을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이 인디케이터의 지침이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즉 FIM 또는 TI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값이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진원도나 동심도를 계산을 합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칸 반, 플러스 쪽으로도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시켰더니 플러스 쪽으로 가장 많이 간 곳은 3칸 정도 되고요. 마이너스 쪽으로는 지금 한 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너무 정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쪽으로는 두 칸 반 정도, 마이너스 쪽으로는 한 칸 정도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쪽으로 두 칸, 마이너스 쪽으로 한 칸이면 이 최소 눈금이, 즉 한 눈금이 0.002mm이기 때문에 여기서 TIR은 0.006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측정을 하려니까 좀 눈금을 읽기도 어렵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측정기의 최소 눈금이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움직인 양이 얼마 안 되고 읽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면 측정값을 읽어내기가 더 편리합니다.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같은 값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측정 범위와 최소 눈금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측정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플러스 5000, 마이너스 5000.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가 10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1000 마이크로미터를 5눈금으로 나눴으니까 한 눈금의 값은 200 마이크로미터, 즉 0.2mm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2000, 1000. 여기까지가 100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1000 마이크로미터를 10등분 했으니까 한 눈금의 값은 10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5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기까지 500, 여기까지가 100. 100을 5눈금으로 나눴으니까 한 눈금은 2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2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200, 100. 100을 10등분 했으니까 한 눈금은 1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 상태는 5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미터. 이 상태는 20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 이 상태에서 한 칸은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5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여기까지가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를 5등분으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한 눈금은 0.2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2 마이크로미터 최소 눈금을 가진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값을 읽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눈금을 1 마이크로미터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1 마이크로미터가 되려면 측정 범위가 지금 누른 것은 단위를 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크로미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2 인치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단위를 다시 마이크로미터로 바꾸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 마이크로미터로 측정 범위를 선정을 하면 20, 10, 한 눈금이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0점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를 움직여서 접촉을 시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점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작물을 회전시켰을 때 가장 높은 점과 가장 낮은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2, 3, 플러스는 3 마이크로미터, 마이너스는 2 마이크로미터까지 변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값
이 다이얼 게이지의 이 전기 마이크로미터 촉침의 전체 움직인 양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 즉 5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5마이크로미터가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한 TIR 5마이크로미터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읽어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컴퓨터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를 하면 이 값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같은 측정 값을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눈금을 읽는 방법과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숫자로 읽는 것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눈으로 반을 읽는 것보다는 눈금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읽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이후의 과정은 수치를 읽은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정확하게 값을 읽어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측정의 자동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의 중심을 같게 설계한 제품을 측정하는 것에는 이제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계가 되는데, 아까 편심량 측정 실습에서는 편심거리에 비해서 진원도가 값이 작기 때문에 무시를 했는데, 중심이 같은 경우에는 진원도의 값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원도와 FIM이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공작물의 중심과 데이텀의 중심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품을 회전시키면 R이 가장 작은 값, 이때 다이얼 게이지가 바늘을 여기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R이 가장 큰 값, 지금 이 위치죠. 이 위치일 때에 다이얼 게이지가 가리키는 값이 여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진원도라는 것은 R 맥스에서 R 미니멈, 이 차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R에서 가장 큰 R까지의 값, 즉 여기서는 FIM이 이제 진원도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단순히 진원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흔들림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흔들림이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것을 진원도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진원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진원도와 동심도와 흔들림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실습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은 그냥 진원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우는 데이텀과 공작물의 중심이 일치한 경우에 공작물 표면에 나타난 굴곡, 즉 진원도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공작물의 중심과 데이텀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작물을 한 바퀴를 회전시키면 가장 낮은 위치가 이 위치가 되고, 가장 높은 위치, 즉 R 값이 가장 크게 되는 위치가 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FIM이 되는데, 이 경우에 FIM이라는 것은 진원도와 동심도를 플러스해서 이제 흔들림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FIM이 진원도가 아니고 흔들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 부분, 요 두 중심 간의 거리가 편심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FIM이 진원도와 동심도를 더한 값이라고 했는데, 동심도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됩니다. 데이텀의 중심에서 공작물의 중심까지의 거리, 즉 편심이죠. 이 편심량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영역, 이것이 동심도가 됩니다. 그리고 센터 지지대에서 측정한 FIM을 이용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실습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테스트 인디케이터와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이 진원도를 측정을 했는데, 그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크로미터 플러스는 3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의 값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이 FIM이 되고 이것이 오늘 측정한 진원도가 5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편심량과 진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음 실습 시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부탁을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하고 공부하는 2학년 응용 측정 실습은 단순히 측정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또 응용하는 사고를 기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미리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1학년 때 많이 배웠고요. 대부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손으로 조작을 하고 연필로 기록을 해서 계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2학년 1학기 때는 그보다 조금 더 편리한 측정기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수업했던 1차원 높이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공구 현미경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데이터를 계산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는데, 이제 2학기에 가면 손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측정은 다 자동으로 끝이 나고, 이제 여러분들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러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발을 움직여서 측정하는 실습을 하지 않고 머리를 쓰는 실습만 하게 되면, 측정했을 때 데이터가 이상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측정기를 조작해보고 만져보고 써보고 계산을 해봐야 그 측정기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완전히 수동으로 했고, 2학년 1학기 때는 조금 자동화된 것을 사용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완전히 자동화된 장비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분석하는 그러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머리로 분석하는 그런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또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예 측정기를 사용하고 또 그 측정기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학년 이 시간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또 분석 능력을 기르고 비교하는 사고를 기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만 써서 하는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거의 없는 측정이 어떤 것이냐? 이 뒤에 있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측정기는 표면 거치기 측정기입니다. 표면 거치기 측정기는 공작물 가공 표면의 어떤 특성을 이 촉침을 이용해서 센싱을 해서 복잡한 결과를 계산하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기에서 측정한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다 해주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그 값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가공자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측정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센서가 자동으로 내려와서 센싱을 한 다음에 정지를 하고 자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여기 측정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측정이 끝나면 측정기는 자동으로 원위치가 되고 측정한 결과는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측정은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했지만 여기에 지금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값들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값들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래프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런 모양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값을 바꿔주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값을 바꿔주면 그 그래프 영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왜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달라진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런 그래프뿐만 아니고 또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저 가공면의 형상이 어떤 기능을 갖는지, 또 어떤 기능의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을 충분히 습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공작기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1학년 때 배운 여러분들 측정기를 다루는 법, 또 계산하는 법,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하고 수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시험 성적을 위해서 암기를 해서 또는 어떤 레포트를 베껴서 낸다든지 다른 데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분량만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레포트의 양이
한 장이 돼도 좋고 한 줄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직접 적용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예측해 본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결과들을 자기 소신껏 레포트로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래야 그 레포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이해하고 어떤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와 같이 재미있게 한 학년 동안 또 우선 이번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